니하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휴전 연장 협상에 성공하면서 일단 오늘 11월까지는 격렬한 무역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잦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중국의 불리한 조건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에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크게 밀리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국이 움켜쥐고 있는 희토류가 비장의 카드가 돼서 협상의 향방을 가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희토류 개발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희토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49년 처음 발견돼서 채굴이 됐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이 희토류 시장의 패권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유럽 모두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덕분이었는데요. 1960년대 들어 중국 사업가들이 희토류의 가치를 깨닫고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희토류 생산과 정제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매장량을 파악하고 즉시 희토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희토류 채굴과 가공업체가 마구 생겨났습니다. 운영 비용이 저렴했고 매장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판매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과잉 경쟁과 과잉 생산, 환경오염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이 희토류 패권을 중국에게 뺏긴 것도 이런 환경오염 이슈에서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결단을 합니다. 중국 내 전역에 만연해 있던 불법 채굴을 금지시키고 생산이나 정제 시설을 철저하게 국유화시켰습니다. 수시로 지방에 있는 희토류 광산을 점검했고요. 밀수된 희토류는 압류했습니다. 불법 채굴장은 강제 폭파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 수십 개를 웃돌던 중국 희토류 업체는 주요 6개 기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광산 투자조 전략적으로만 허용했습니다. 가공 분야 등에선 선별적으로 투자를 풀어줘서 정제 기술을 흡수할 수 있게 하면서도 지배권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자석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사례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중국의 희토류 생산 기술력은 빠르게 높아졌고요. 이 같은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중국은 채굴, 정제, 자석 완제품 생산을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가 주요 시설을 통제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상황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자유롭게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을 원활하게 풀고 잠글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계속 희토류에 대한 주도권에 집착하고 있는 건 대체 불가능한 특성 때문입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풍력 터빈 등 핵심 산업 부품 제조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일부는 군사용 위성이나 스텔스 전투기, 유도 미사일 등 무기에도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특정 원소는 대체제가 아예 없어서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의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세 전쟁 발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바로 희토류 7종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수출 통제 기간 동안 미국에선 자동차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기도 했고요. 이때 미국에선 방산업체들이 총알부터 전투기까지 두루 쓰이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하고 H-20칩의 수출을 재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은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 발전에 직결된 희토류 공급만 자립에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4분의 3 정도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레이저에 쓰이는 이트륨은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와 같은 해외 광산 개발과 함께 자국 내 희토류 생산 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겨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토류 강국으로 주목받는 개발도상국 10개국에서 치열한 희토류 확보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희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2위와 3위인 베트남과 브라질은 물론이고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희토류 정제 강자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까지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서 협력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광산 개발, 가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 투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국영 광물 탐사 업체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정제 실력이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사업 자금 최소 20억 달러를 핵심 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재배정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된 자금의 일부를 핵심 광물 사업에 넣겠다는 건데, 그만큼 전자와 국방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히토류 재활용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내 전자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회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이 40% 미만에 불과한데 전자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개정을 해서 재활용 수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세 휴전으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가 잦아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히토류 생산 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최근 히토류 채굴과 히토류 재련 분리 총량 관련 조절 통제를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행도 바로 들어갔고요. 이 조치는 연간 히토류 생산 총량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새 조치는 공업정보화부가 자연자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국민결제 발전 목표, 국가 히토자원 매장량 및 종류, 히토류 산업발전, 생태보호,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히토류 채굴과 재련 총량 지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업정보화부가 국내외 시장 수요와 올해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히토류 채굴 생산 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조치는 총량 지표 수립에 관여하는 부처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발전 목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간 공업정보화부가 히토류 업체로부터 내년도 생산계획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2차례에 걸쳐 의무 생산 계획을 하달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업계 의견 검토 과정과 대외 공개 일정 모두 생략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상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에 히토류 쿼터를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쿼터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쿼터 결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이 글로벌 히토류 공급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히토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히토류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성과를 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대두 무기화에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미국산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린 게 대표적인데요. 지난달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42만 톤 수입해 전년 동월 대비 11.47% 줄였습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브라질산 수입은 1,039만 톤으로 13.92% 늘렸고요. 중국이 미국에서 브라질로 대두 수입처를 전환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대두 수입량은 기존보다 4배 늘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히토류와 함께 미국산 대두가 앞으로 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히토류와 대두 등의 무기화가 앞으로 관세 및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